자, 투데이 헤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17일간 열전에 돌입하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입니다. 예. 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이번에 방역 아니겠습니까? 방역.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핵심 키워드는 방역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인데요. 그렇죠. 특유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제로 대회를 만들기 위해 일명 폐쇄루프 방식으로 선수단, 취재진과 베이징 시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선수와 관계자는 입국 전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했고, 백신 미접종자는 21일 동안 격리 조치됐습니다. 입국 때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강력한 방역 정책에도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일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 중에 32명이 전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신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기자님, 네. 이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덴마크 등등 이렇게 9개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번 2020 동계올림픽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반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덴마크 등 9개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되 관행적으로 함께 파견됐던 정부 정치권 인사로 꾸려진 외교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등 9개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으로 지구촌 축제가 내야 할 올림픽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한국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표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를 해서 올림픽 성화 봉송 인원과 기간을 단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올림픽 성화 봉소 인원과 기간을 단축했는데요. 개막 이틀 전인 2일부터 4일까지 단 4일간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130일간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4시간에 달했던 개막식 시간도 단 100분으로 줄였고요. 공연 인원도 2만여 명에서 3천여 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4년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서 역대 그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또 수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4년 전에 그 평창 대회 성적과 비교해서 기대치를 이렇게 대폭 낮췄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지난달 5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금메달 한두 개가 합리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안방에서 열린 2018 평창 대회는 물론이고 2014 소치 대회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인데요. 예. 코로나 대유행 속에 선수들의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졌고 종목별 전력이 약해졌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냉정한 현실 진단입니다. 내부 전망과 달리 외부 평가는 후합니다. 미국 뉴스통신사 AP통신은 한국이 4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로 종합 1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황대현, 여자 1500m에서 이유민,
그리고 남자 계주와 스노보드 알파인에서 시상대 맨 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직전 대회였던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좀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세부 종목에 있어서 올림픽 세부 종목에 있어서 이제 7개의 종목이 추가됐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7가지 세부 종목이 새로 채택됐습니다. 음, 일단 봅슬레이 여자 모노봅 1인승, 그리고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여자 빅에어와 에어리얼 혼성 단체전, 그리고 쇼트트랙 혼성 계주,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 스노보드 크로스 혼성 단체전인데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여자 선수 경기를 신설을 했고, 또 남녀가 함께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혼성 경기를 여러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걸린 금메달은 모두 109개가 됐고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보다 7개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봅슬레이가 여자 1인승도 생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를 이걸 어떻게 그 여자 선수가 이걸 탈지 기대가 되는데. 네. 아니 그리고 저 신설 종목 가운데서 또 이제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은 뭐 당연히 역시나 쇼트트랙 혼성 계주일 것 같은데요. 뭐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쇼트트랙 혼성 계주는 남녀 2명씩 총 4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경기장 18바퀴, 그러니까 총 2000m를 도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전력 질주를 해야 하고, 그래서 순간 속력이 중요하고 4명이 뛰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 간 호흡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워낙 변수가 많은 종목이고, 그렇죠. 또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종목이어서 결과를 좀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예. 그래도 한국은 남녀 선수들의 기량이 고르고, 그리고 남녀 대표팀의 에이스인 최민정과 황대현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참 저는 이 동계 올림픽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스케이트, 뭐 쇼트트랙도 마찬가지고 스피드 스케이팅, 그다음에 피겨 스케이팅. 우리 저 이정인 기자도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타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얼음에 이게 진짜로 이게 좀 미끌미끌해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지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스피드를 내고 속도를 내고 계주를 하고 예술을 또 피겨 스케이팅도 하고 뭐 대단한 인간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또 올림픽이기도 한데 네, 네. 자 그리고 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3개의 그 경기장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13개의 경기장 어떤 곳들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베이징은 올림픽 역사상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는데요. 그렇네. 예. 네, 중국 정부는 친환경 저탄소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대거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12개 경기장 중에 8개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사용했던 경기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새 둥지라는 별명을 가진 베이징 국립경기장은 2008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개폐식 장소로 사용되고요. 하계올림픽 때 수영 경기장이었던 국립 아쿠아틱 센터는 컬링 경기장으로 이번에 활용이 됩니다. 컬링 경기가 열리는 베이징 컬링 경기장은 그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수영 경기가 열렸던 곳인데,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딴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수영장이 이제 컬링 경기장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열린 그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지난해에 열린 그 도쿄 올림픽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뜻하죠. 그 Z세대, 뭐 G세대라고도 하는데 이 Z세대 선수들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Z세대 선수들에게 기대를 해볼 만 할까요? 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안산, 그리고 김재덕, 신유빈, 황선우 등 실력과 스타성을 두루 갖춘 선수들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좀 Z세대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좀 실력과 스타성을 두루 갖춘 선수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달바트로 불리는 쇼트트랙에선 99년생인 황대현 선수와 98년생인 최민정 선수가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남녀 대표팀 에이스인 황대현 선수와 최민정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다관왕에 도전을 합니다. 또 피겨스케이팅에서는 2001년생 차준환 선수와 2003년생 김매림 선수 그리고 2004년생 유영 선수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예. 남자 피겨의 간판 차준환 선수는 지난달 23일에 열린 2022 국제 빙상경기연맹 4대6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우승해서 베이징 메달 획득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예. 참 저도 참 되게 좀 설레게 되는데 이 쇼트트랙에서 99년생인 황대현 선수 그리고 98년생 제가 이때 군대 갔는데 이때 태어난 선수인데 대단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98년생인 최민정 선수의 활약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얻고 돌아오길 바라겠고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연하 키즈들의 활약이 또 돋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김매림 선수와 유영 선수는 그 피겨 여왕 김연아를 보고 피겨를 시작한 연하 키즈인데요. 이번에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김매림 선수와 유영 선수는 메달에 관계없이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모두 클린한 연기를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유영 선수는 이번에 트리플 악셀을 도전할 예정이어서요. 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20대 초반의 스피드 스케이팅 정재원 선수 그리고 스켈레톤의 정승기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정말로 대단했는데 우리 연하 키즈들이 김연아 선수 못지 않는 그런 실력으로 또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그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아까 쇼트트랙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대회 쇼트트랙 전망이 어떻습니까? 쇼트트랙. 네, 쇼트트랙은 아무래도 좀 전통의 효자 종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국민에게 좀 동계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쇼트트랙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부터 2018 평창 대회까지 총 24개의 금메달, 그리고 13개의 은메달, 그리고 11개의 동메달을 따낸 명실상부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은 4년 전 평창 대회에서도 금메달 5개 가운데 3개를 쇼트트랙에서 따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 전망은 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네, 여자 대표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른 심석희 선수가 동료 비하 파문으로 이탈을 했고 또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효준 선수도 중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예. 객관적인 전력이 크게 약해진 게 사실이라 좀 기대치가 예년 대회보다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효자 종목 하계 올림픽의 효자 종목 하면 뭡니까? 양궁 아닙니까? 양궁? 네. 양궁 선수들은 조용한데 왜 이렇게 쇼트트랙 쪽은 너무 복잡해요 요새. 네, 악재가 많이 나왔죠. 참 여러 가지 악재들도 되게 쇼트트랙에서는 많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트트랙 대표팀 그 선수들의 의지 아주 뭐 활발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여러 악재 속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좀 역대 최애 약체라는 오명을 싣고 베이징 신화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황대현 선수는 500m와 1500m, 그리고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 선수는 1000m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또 여자 1500m에서 월드컵 랭킹 1위에 오른 이유빈 선수도 메달 획득이 기대되고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여자 계주는 이번에 올림픽 3연패를 노립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신설된 혼성 계주에서도 황대현, 최민정 등 남녀 선수 각각 2명씩 총 4명이 출전해 초대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예. 여하튼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응원 안 해요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뭐 아무리 뭐 금메달, 은메달 이런 것보다도 분위기가 좋아야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팀킴 여자
그 컬링 대표팀, 여자 컬링 대표팀이 2018년에 이어서 2회 연속 올림픽 메달 도전에 나선다고 하던데요. 팀 킴, 예, 정말 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은 2018 평창올림픽이 나온 대표적인 스타인데요. 예, 평창 대회에서 세계 강호들을 연달아 제압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영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예, 네, 하지만 팀킴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도자들에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 숨겨진 아픔을 폭로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동안 얼음 위를 떠나야 했던 팀킴은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 네, 지난해 3월에 새 둥지인 강릉시청에 입단을 했고 또 8월에는 평창올림픽에서 팀킴의 코치로 활약한 피터 갤런트가 국가대표팀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좀 이분이 좀 정신적인 지주. 예, 그때도 역할을 하신 그렇게 또 분이거든요. 언론에 네, 또 네. 많이 또 보도가 됐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약간 좀 정상 궤도에 오른 팀킴이 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레이와르던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자격대회 여자 4인조 대회 본선 최종전에서 라트비아를 잡고 마지막 한 장 남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4년 전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은메달을 따냈듯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또 한 번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이 팀킴이 이제 그때 그 2018년도 때 메달 따고 우리나라 아주 그냥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킨 후에 막 CF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컬링 그 팀킴 때문에 국민이 컬링이라는 종목을 알게 됐죠. 그렇죠. 네. 예, 좀 요번에도 좀 많이 또 기대가 되고요. 아니 그리고 이 베이징으로 향하는 그 64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최고령 선수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나서는 이채원 선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고령이라 하면 뭐 100세를 넘었다든지 예? 네. 그래야 뭐가 다가오는데 항상 뭐 스포츠 얘기하다 보면 뭐 최고령 선수 도대체 이채원 선수가 나이가 몇입니까? 네, 이채원 선수는 1981년생으로 41살인데요. 41살이면 예, 뭐 하긴 뭐 너무 어린 친구들하고 경합을 벌여야 되니까. 네. 예. 뭐 우리나라 최연소 선수가 좀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 출전하는 2005년생 이승훈 선수거든요. 아, 2005년생이 가장 어린 선수, 17살. 네, 그래서 이채원 선수와는 24살 차이입니다. 아, 띠를 한 두 바퀴 돌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채원 선수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선수인데요. 네. 이번이 좀 6번째 올림픽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6번째 출전은 한국 선수의 동아계 올림픽 최다 출전 타이 기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크로스컨트리라는 종목이 좀 스키를 신고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그러니까 서론의 마라톤으로 불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체력이 중요한 종목인데 이채원 선수는 부록이 넘은 나이에도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면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평창 대회를 마치고 사실 은퇴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좀 라스트 댄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선발전에서 41살에 그 어린 선수들을 누르고 1위를 또 하는지 네, 정말 대단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 선수들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올해 2022년에 베이징을 빛낼 스타 누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로이 김이면은 혹시 우리 민족입니까? 네, 일단 클로이 김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고요. 그래서 교포 선수입니다. 아, 네. 맞아요. 교포 선수.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성장을 한 교포 선수이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스노보드 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대회에서도 올림픽 2연패에 도전을 하는데요.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슈퍼스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받는 선수고요. 이번 올림픽
전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브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예. 올림픽 2연패를 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아, 진짜 천재 스노보더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 선수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질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도 좀 베테랑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어느 나라입니까? 네, 이탈리아의 쇼트트랙 영웅인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가 아, 생애 많이- 5번째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야, 네. 폰타나 많이 들어봤는데. 네, 네. 익숙하실 텐데요. 총 4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그래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대회에서 메달을 추가를 하면은 빅토르 한국명으로 안현수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아폴로 오노 오노. 선수를 네. 제치고 올림픽 쇼트트랙 최다 메달 단독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알파인 스키의 전설 미카엘라 시프린 선수가 있는데요. 2014년 소치 그리고 2018년 평창에 이어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스키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2014 소치 올림픽, 2018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우승한 일본의 피겨 영웅 한우 유주루 역시 올림픽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선수는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네. 아무튼 그게 있어요. 외국의 이렇게 서양 선수들 보면은 뭐 이렇게 금메달을 따가지고 아니 뭐 동메달, 은메달 땄는데 해설자들 방송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분이 원래 학교 선생이다. 예? 아, 맞습니다. 아니 뭐 공무원이다, 회사원이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그 스포츠 클럽을 다니면서 기량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합니까? 기량을 키워서 이 대회 이런 종목까지 나오게 됐다. 원래 직업은 다른 직업인데 이런 선수들 많잖아요, 서양에.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스포츠를 이렇게 좀 즐기면서 좀 하다가 아까 누구였죠? 가장 나이 많았던 이채원 선수. 이채원 선수 같은 분은 정말 저 박수를 보내줘야 될 선수고 네. 정말 그 다른 직업도 하면서 스포츠 이렇게 대회에서 또 큰 상을 받는 그런 선수들도 좀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동계올림픽 했습니까? 옛날에는 아예 동계올림픽 하는구나 이러고 말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계올림픽 못지않게 동계올림픽도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하고 또 풍성한 그런 멋진 대회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참 되게 편안하게 길게 좀 말씀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